레고랜드발 동맥 경화, 저축은행 사태 대자비, 부동산 PF 부실 우려 확산, 제2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 온화, 부동산 PF 뇌가는 브릿지론, 제2 저축은행 사태 공포. 은행에 돈을 맡기실 때 앞으로 더욱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금치입니다. 한국 기준금리가 3%대를 유지하면서 예적금 금리도 많이 올라간 상태인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3.75%까지 기준금리를 앞으로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인 예적금 금리 인상도 이뤄질 것 같습니다. 상상인 저축은행과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에서 6%대 예금을 출시하면서 지금 현재 적금이 아닌 예금 상품도 6%대 상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올저축은행에서도 FI 리볼빙 정기예금이 36개월 만기 기준 6.45%를 1년만 맡겨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HB저축은행의 스마트 회전식 정기예금 복리식 상품도 6.45% 금리를 판매를 했었습니다. 이러한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금 상품들은 SB톡톡 플러스 앱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가입할 수가 있는데요. 앱을 설치를 하시고 첫 화면 우측 하단에 예적금 가입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금리가 높은 순으로 예금 상품들 목록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전용 계좌 상품 같은 경우엔 얼마 전에 내가 입출금 계좌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20영업일 동안 가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들도 지금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대표적인 1금융권 중에 하나인 KB국민은행에서도 KB스타페이 적금 상품을 23년 3월 말까지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6개월 만기 기준으로 월 30만원씩 저축할 수 있고 금리는 최대 6%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본금리는 1.8%고 우대금리는 4.2%로 되어 있는데, 이 우대금리가 카드 사용 실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 KB스타뱅킹 앱을 통해서 KB페이라는 거 결제를 할 때마다 하루에 0.1%씩 받아서 최대 4.2%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게다가 KB스타뱅킹 페이 최초 결제 전원 스타벅스 쿠폰도 주고 11월 말까지 가입하신 분들은 LG 스타일러 등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에서도 특판 발행어음 금리가 6개월 기준으로 5.2% 상품을 판매를 했는데, 기존 4.3%에서 0.9% 인상돼서 발행어음도 5% 이상의 상품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1인당 20억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런 기사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 금융권 부동산 PF 부실만 80조, 제2의 부실 사태 맞나? 여기서 PF라는 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건설사에 대출을 하는 그런 대출 사업을 말하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이 당시에도 저축은행이 이 부동산 PF 대출을 적극적으로 했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면서 이 저축은행 부실화가 이어지고 저축은행 사태를 맞게 됐었죠. 물론 예적금이 예금자 보호가 금융기관당 5천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만약에 내 저축은행이 망하게 됐을 때 바로 그 돈을 5천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가지급금이라고 해서 2천만 원만 먼저 받게 됐고, 나머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수개월까지 걸렸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요즘처럼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갔을 때,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리 금리가 높다고 해도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축은행 상품을 가입하실 때는 꼭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총 자산 중에 자기 자본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를 알려주는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거는 반드시 8% 이상이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은행에서 해준 대출 중에 원금을 회수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부실한 대출이 몇 퍼센트 비중이 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게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반대로 8% 미만이어야 됩니다. 상위 10위권 저축은행의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수치적으로 BIS 자기자본 비율도 8% 이상이고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8% 미만으로 아직까진 보이고 있는데요.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BIS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에 대한 이 낮은 순 또는 높은 순 표도 있으니까 여기 있는 내용을 보시면서 혹시라도 BIS 비율이 낮거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높은 곳은 조금 요즘엔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바로 여러분들이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누구나 쉽게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메인 화면 중간에 저축은행을 우선 클릭을 하고요. 첫 번째로 중간에 자본 적정성을 클릭을 하고 우측에 있는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산출 내역을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는 회사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오른쪽 맨 아래 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체크를 하십니다. 그리고 조회하면은 내가 원하는 회사의 BIS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인지 얼마나 높은지 안정적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요 경영 지표를 클릭을 하시고 우측에 여신 건전성을 클릭을 하시면은 왼쪽에는 회사를 선택을 하고 우측 중간에 고정이하 여신 비율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고정이하 여신 비율도 8% 미만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적금 금리가 많이 올라가서 한 달, 두 달 전에 한 4%, 5%대의 예금을 가입하셨던 분들이 해지를 하고 새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높은 금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가 돈을 맡긴 그 금융기관이 안전한지도 잘 챙기셔야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BIS 자기자본 비율과 고정이하 여신 비율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시고 예적금을 가입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금융 똑똑이가 되는 그날까지 시금치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